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도와 정책, 제도와 철학 오늘 수업도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은 우리 이번 학기 절반이 지나간 겁니다. 시간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소감을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 학생분들도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수준대로 계속 유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요. 지난주 영상에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52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영어 단어 하나가 나와요. 자기 망각. 자, self-forgetfulness.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자, 자기 망각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152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153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신이 개념과 이론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자, 그래서 내가 마치 자신이 과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 자. 자, 다른 말을 바꿀게요. 자, 요거 얘기입니다. 결국에 지금 1번의 얘기입니다. 자기 망각은 일종의 착각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하는 경우, 나중에 좀 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일을 심심치 않게 많이 겪을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지금 저걸 알고 말하는 건가, 모르고 말하는 건가, 틀린 것을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 자기 망각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거죠. 나는 마치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체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남들이 들었을 때는 전혀 아닌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가 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착각 속에 사는 경우, 그게 바로 이제 자기 망각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3쪽의 중간 문단이요. 제가 대학교 때는 한 번도 배우지 못하고 졸업했던 내용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의 중간 두 번째 문단입니다. 현상학이 무엇인지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 현상학은 뭐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류에 빠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도 이제 설명을 굳이 해야 된다면 현상학은 인간 의식의 작동 방식이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생각이 나타난 건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의식, 이 드러나지 않는 걸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자, 이거다! 정답은 이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이 만들어지는지, 왜 그 생각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현상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요. 이건 제가 해석한 거를 읽어 드릴게요. 현상학은 인간의 의식, 생각, 의미를 일종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었다, 사건, 사고 이럴 때 그런 상황이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내가 어떤 사회, 지금 제가 여러분을 휴대전화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자, 내가 사회를 보는 것처럼 내 의식을 마치 지금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연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내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왜 그 생각이 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고 싶어. 그러니까 내 이 머리에 있는 이 생각을
마치 상상하는 거예요. 앞에 내 눈에 보이게끔 이게 꺼내놓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게 현상학이에요. 제가 이거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고, 책을 읽었을 때도 답이 없었어. 답이 안 나왔어. 뭐야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특히 이제 제가 다른 어떤 종교 분야, 우리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 있잖아요. 종교에 대한 어떤 수업을 좀 듣다 보니까 이 현상학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종교도 어떤 나름대로의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당장 이게 내 앞에 내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무언가를 이제 초월한, 뛰어넘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지금 바로 신이라는 존재가 이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종교를 믿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종교에 관련된 수업이나 어떤 교육도 그 분야의 어떤 뭐 성직자, 뭐 목사님, 뭐 스님, 뭐 수녀님, 뭐 신부님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하고 뭐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다 주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현생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불과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이게 지금 저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종교에 대한 얘기가, 이거 내가 옛날에 배운 현상학이구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마치 내 눈앞에 펼쳐놓고, 상황처럼 펼쳐놓고, 내 생각이 여기서부터 왔구나, 저기서부터 왔구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걸 연구하는 게 현상학이에요.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내가 내 눈을 가지고 저의 뇌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앞에다 꺼내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자, 154쪽입니다. 154쪽의 두 번째.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의식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네, 맞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지, 왜 내 생각은 틀릴 수가 없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틀리죠. 틀릴 때가 있죠. 자, 그리고 154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언어, 이론과 지식에 의지해 제도를 만드는 경우는 다르다. 자, 만약에 제도에 관련된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그 책임은,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공의 인물, 공적인 인물,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잘못 생각한 대로 제도나 정책을 만들면 큰일이죠.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분들이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맞다라고 얘기하고 법률이나 정책, 제도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6쪽에 맨 위에 줄 영어 단어가 좀 잘 안 쓰는 영어 단어가 나오죠. 잘 안 쓰는 영어 단어가 나오죠. 선험적 의식은, 자, 선험적 의식은 읽어드립니다. 선험적 의식의 역할을 알아보자. 사실 우리가 주변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과정, 경험하고 지각, 알고 있는 과정에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이 이미 작동하고 숨겨져 있다. 자,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어떤 것, 이것저것,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미 경험하고 있다까지예요. 자, 이미 이 선험이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경험하기 전의 것이 선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험의 먼저 선자입니다. 내가 겪어보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험적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원래 내가 안 겪어보면, 내가 실제로 내 피부에 닿지 않으면 모르는 게 정상인데, 사람은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 이미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못 만났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를 지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선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저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어떨 것이다. 이게 선넘이에요. 자, 안 보이는 생각이 보이질 않는데, 그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굉장히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응?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모르지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 떠오르더라. 내가 어저께 만났던 사람하고 비슷하더라.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선험, 마치 경험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선험이라는 게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선험적 의식이 중요하냐? 자, 158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158쪽의 맨 위에 줄이요.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시각, 공간 의미를 해석한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 어린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5번에 관련된 얘기인데, 5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그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을 보면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알지? 이 상황에서 그 아이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대체로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쓰기 시작해요. 일단 엄마, 아빠 부르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엄마가 다 있는데, 내가 이제 한 3살 됐어요. 근데 내가 엄마라는 대상을 엄마라고 이제 가리키기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이런 식으로 가리키기 시작한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등으로 가리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말을 배우면서 어떤 특정 상황마다 거기에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얘가 지금 제대로 겪어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선험이에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말을 하지? 어떻게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지? 이게 아이를 생각하면 오늘 그 영상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유튜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항상 영어의 문제잖아요. 영어. 잉글리시가 안 되잖아요, 잘. 뼈 빠지게, 흔히 말해서 뼈 빠지게 노력해서 영어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미국이나 영국에 사는 그 4살짜리, 5살짜리 애기가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표현을 못해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딱 정확한 표현이 나오지? 그게 선험이에요. 근데 이 선험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159쪽이에요. 159쪽의 9번째 줄입니다. 당장 시각 자료는 다른 것이 비어 있지만 내가 예측하고 기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까지 고려하면 결코 비어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선험을 이해하려면 원인, 배경, 습관, 맥락 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왜 얘네들은 웃는데 나는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얘네들이 겪었던 그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선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멈춘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